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름을 영어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름을 영어로 옮길 때는 보통 로마자 표기법을 따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뭔가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글은 딱 하나의 모음이 딱 하나의 소리가 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음이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그런데 성을 표기할 때는 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예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은요, 우리 선조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쓰여오던 성의 표기를 바꾸면 좀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네 원래 표기하던 대로 표기해라 이렇게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을 영어로 표기하는 법을 공부할 때는 로마자 표기법을 기본으로 공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수업에서 그것들을 모두 싹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로마자 표기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이 한국 고유의 것을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라던가 혹은 한국 내에서 지하철역 이름이나 기차역 이름, 표지판의 도로명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공식적인 표기는 다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요. 그래서 생활 속 영어 읽기, 간판 읽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한글 자음의 로마자 표기법부터 볼게요. 한글 자음의 로마자 표기법은 모음의 로마자 표기법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모음은 하나의 모음이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요. 영어 자음의 경우에는 한글 자음처럼 대부분 하나의 자음이 하나의 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개 이상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요. 그래서 모음에 비하면 비교적 쉽게 익히실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혹시 봄날 영어학교 수업을 오래 들어서 이 자음 부분은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받침 표기와 모음 표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보셔도 됩니다. 자, 기역은요, G로 표기를 합니다. 니은은 N, 디귿은 D, 그리고 리을은요, R로 표기해요. 그런데 리을 받침을 표기할 때는 R이 아닌 L을 씁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음은요, M으로 표기하고요. 비읍은 B로 표기하죠. 시옷은 S로 표기합니다. 대부분 이 자음 알파벳은 소리가 이 알파벳의 이름을 따라가죠. 예를 들어 이것은 D이니까 이 디귿 소리를 D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B니까 이 비읍 소리를 또 B로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 이름을 대부분 따라가요. 자, 지읒은요, J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치읓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중 자음 CH로 표기를 합니다. 키읔은 K, 티읕은 T, 피읍은 P, 그리고 히읗은 H로 표기를 합니다. H는 이름과 소리가 좀 매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유의해서 봐주세요. 자, 이 화면을 잠깐 멈춤하신 다음에 이 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재생을 눌러서 이어서 봐주세요. 이제 받침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받침 역시 대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공부한 그 자음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먼저 기역은요, 이렇게 G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역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K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성 중에서 곽이라는 성씨가 있죠. 곽. 아직 모음 부분을 배우지 않았지만 먼저 잠깐 한번 써보자면, 자, 곽 같은 경우는 먼저 기역은 G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와 부분은 WA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과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받침을 표기할 때는요, G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침 기역의 경우에는 K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K를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기역이 첫 머리에 올 때랑 이렇게 받침으로 올 때 표기가 다르다는 거, 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비읍은요, 원래 뭐로 표기하죠? B로 표기하죠. 그런데 비읍 받침은요, P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의 영어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앞머리에 있는 기역은 G로 표기하죠. 그리고 아직 모음 부분의 로마자 표기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I로 표기를 합니다. 미음 받침은 M으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밥 부분은요, 비읍은 B로 표기하죠. 아는 A로 표기해요. 그리고 비읍 받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가 아니라 P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밥의 공식적인 표기는 GIMBAP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을 볼게요. 리을은 원래 뭘로 표기해요? R로 표기하죠. 그런데 리을 받침은요, L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받침들은 동일하게 표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기역, 비읍, 리을만 받침으로 들어갈 때의 표기가 다르니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눈에 잘 담아주세요. 자, 이제 한글 로마자 표기법의 하이라이트인 모음 표기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음이 자음 부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최대한 좀 쉽게 머리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요, 먼저 기둥을 좀 잡아야 됩니다. 모음의 기둥은요,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한 아, 에, 이, 오, 우입니다. 자, 요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여기부터 저희가 파악하고 갈게요. 아는 A로 표기합니다. 에는 E로 표기해요. 이는 I로 표기하고요. 오는 O로 표기합니다. 우는 U로 표기해요. 리듬 타면서 외우시면 더 머리에 잘 들어갑니다. 따라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꼭 따라해주세요. 입으로 연습하시면 머릿속에 더 쏙 잘 들어갑니다.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를 배웠어요. 이제 반은 왔어요. 자, 그 다음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조금 외우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봐주셔야 돼요. 먼저 한글의 어는요, 이, 오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으는요, 이, 유로 표기를 해요. 에는 A, E로 표기를 하고요. 왜는 O, E로 표기를 합니다. 어와 이 왜의 표기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두 부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의는 UI로 표기를 해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이 모음 표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글 발음대로 제대로 그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이 로마자 표기법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표기법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로마자 표기법을 만든 분들도 정말 머리가 빠개지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워낙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좀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 먼저 가장 기둥인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 먼저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 하나하나 이 어, 으, 에, 왜, 의를 외워주세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외우고 그 다음 거 외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정지 누르시고요. 한번 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앞에서 봤던 표만 완전히 익히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예처럼 이렇게 짝대기가 2개씩 들어간 얘네들은 있죠. 그냥 앞에 y만 붙여주시면 돼요. 야 같은 경우는 아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를 표기할 때 쓰는 a의 앞에다가 y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는 어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를 표기할 때 쓰는 이 eo의 앞에다가 y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요는요. 오를 표기할 때 쓰는 이 오에다가 또 y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y만 짝 붙여주시면 돼서 굉장히 간단하게 익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 와, 왜, 워 같은 이런 계열의 모음들은요. 앞에 w를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위는요. 우 소리와 이 소리를 합친 발음이죠. 우이 빠르게 하면 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 소리를 표현하는 w와 이 소리를 나타내는 i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와는요. 우 소리와 아 소리를 합친 소리이죠. 우아 우아 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 소리 나는 w와 아 소리 나는 a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왜 또 마찬가지로 이 에 소리의 앞에 우 소리를 붙인 형태이죠. 그래서 우에 왜 소리 되잖아요. 그래서 모음 에의 로마자 표기인 a의 앞에 w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워는 wo, 왜는 we예요. 그리고 만약 앞에 자음이 붙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귀예요. 귀.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앞에 기역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음 기역은 쥐로 표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 화라고 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와 소리 나는 WA 앞에 뭘 붙여주시면 돼요? H를 붙여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자 표기법을 바탕으로 몇 개 성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읒은 J로 표기하죠. 그리고 소리는 EO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니은 받침은 N이죠. 그래서 전의 표기는 JEON이 됩니다. 이번엔 배를 어떻게 쓰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비읍은 B로 표기하죠. 그리고 모음 에는 AE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BA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워는 우 소리와 오 소리를 연결한 소리이죠. 우오 워 이렇게요. 그래서 우 소리 나는 W와 오 소리 나는 O를 합친 WO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원은 W, O, 워 그리고 니은 받침 N, WON 이렇게 표기하죠.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로마자 표기법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쓰이던 관행적인 표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와 동일하거나 혹은 어떤 영어 단어와 좀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외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쫙 정리해 드릴게요. 예외적인 성의 표기 첫 번째는 신입니다. 신은 로마자 표기법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시옷은 S로 표기하고 E는 I로 표기하고 그리고 니은 받침은 N으로 표기하죠. 그래서 SIN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서 SIN이라는 철자를 가진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영어 단어의 의미가 죄악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좋지 않아요. 누가 이름을 이렇게 죄라는 뜻으로 표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SIN이라고 물론 쓸 수 있지만 보통 신이라는 성씨를 표기할 때에는
SHIN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음 또한 SIN 이렇게 가장 앞에 S가 있고 뒤에 자음이 아닌 모음이 있는 경우에는 S를 좀 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이 아니라 쓴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오히려 SHIN이 한국어 신에 좀 더 가깝게 발음이 돼요. SH는 쉬 소리 나죠? 쉬. 그리고 옆에 이제 I가 붙었고 그리고 N은 니은 소리 나니까 쉰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발음과 관련한 비슷한 이유로 심 역시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SIM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SHIM이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씨 중에 하나죠. 이인데요. 이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쓰나요? I로 표기하죠. I.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하나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는 I로 표기하고 이름은 하나니까 자 HANA 이렇게 표기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혼동이 있냐면 이 I가 영어로 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I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표기할 때에는 I로 표기를 하기보다 보통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LEE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김인데요. 김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기억을 G로 표기하니까 GIM이 되죠. 그런데 이 김은요. 보통 GIM으로 표기하지 않고 원래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KIM을 씁니다. KIM, 김. 다음 박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면 어떻게 쓰나요? 로마자 표기법 상으로는 비읍은 B, 그리고 아는 A, 기억 받침은 K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PARK를 주로 씁니다. park 이렇게요. 다음은 최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최를 어떻게 표기하죠? 치읓 소리는 이중자음 CH를 쓰죠. 그리고 이 모음 왜는요. OE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CHOE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 공식 표기입니다. 하지만 이 최 역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많이 쓰던 CHOI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쓰는 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인데요. 로마자 표기법 상으로는 지읒을 J로 표기하죠. O는 O로 표기하니까 JO가 되는데요. 관행적으로는 이 조를 초 이렇게 CHO로 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JO로 표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옥인데요.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옥을 어떻게 표기하죠? 오 소리 나는 오에 기억 받침은 K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오케이 할 때 그 단어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OK라고 쓰지 않고 OCK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OK라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OK랑 혼동될까봐 싫어 하시는 분들은 OCK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죠. 다음은 강인데요. 기억은 원래 G로 표기하니까 GANG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표기를 해야 되지만 GANG로 쓰지 않고 이 G 대신 K를 쓰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KANG 이렇게요. 권도 마찬가지로 로마자 표기법 상으로는 기억이 G로 표기되고 그리고 워 소리는
GW로 표기하죠. 니은 받침은 N이니까 GWON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관행적으로는 G 대신 K를 써서 KWON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O인데요.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O는 O로 표기하죠. 그런데 관행적으로는 이 O를 O로 표기하지 않고 OH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정인데요. 정은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어떻게 쓰면 되죠? 지읒은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J로 표기하죠. 그리고 이 모음 어는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EO로 표기합니다. 이응 받침은 NG이죠. 그래서 JEONG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관행적으로는 이 EO를 쓰지 않고 U를 써서 JUNG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JEONG로 쓰셔도 되고 JUNG로 쓰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외적인 성의 표기까지 살펴봤으니 전체적인 이름을 쓰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이름은 김, 복, 순 이렇게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쓰죠. 그런데 영어 이름은 어떤가요?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을 씁니다. 여권의 이름을 써야 될 때 한국 표기를 따라 성, 이름 순으로 써야 될지 국제 표기로 이름, 성으로 써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성을 쓰는 란과 이름을 쓰는 란이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여권에 기재하는 경우 외에도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시다가 이 이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름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성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되죠? S는 원래 시옷 소리 나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앞에 오고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좀 세게 소리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되고요. UR은 소리 납니다. 그래서 sir이 됐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름, name이죠. surname입니다. 따라해보세요. surname, surname. 좋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마지막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름을 먼저 말하고 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성이 이름의 뒤쪽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한국식으로 읽으면 L이 리을 소리 나고 A가 아 소리, S는 스 소리, T는 트 소리 나서 last라고 발음하고요. 미국식으로는 여기서 A를 에처럼 읽습니다. 그래서 last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름은 name이죠. 그래서 last name 이라고 발음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ast name, last name. 좋습니다. 자, 또한 이 성은요. 가족 간에 공유를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name 앞에 붙여서 표현하기도 해요. 이 단어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F를 피읍으로 표기하고 A는 에 소리, M은 미음 소리, I는 이, L은 리을 소리. 그리고 L은 뒤에 있는 모음 역할을 하는 Y와도 연결되죠. 리을 한 번 더 써주시고요. 끝에 Y는 이 소리 나서 family가 됩니다.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 F를 좀 세게 발음해 주셔야 되죠. family, family 이렇게요. 발음 따라해보세요. family name, family name. 좋습니다. 자, 다음 이름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given이라고 읽는데요. given은 주어진이라는 의미예요. 즉 given name이라고 하면 주어진 이름이라는 뜻이죠. 성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 이름이죠. 즉 그 이름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이라는 의미의 given을 써서 given name이라고 합니다. 혹은 first name이라고 하기도 해요. first name. first는 처음의라는 의미이죠. 마지막의라는 의미의 last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가장 앞에, 처음에 first로 오니까
이름을 first name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발음 같이 해볼게요. first name, first name. 좋습니다. 자, 성과 이름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 외워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5개의 이름을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래라는 이름은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른쪽의 표를 보지 않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박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BAK로 표기하지만 보통 BAK가 아니라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park, PARK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PARK, park. 그리고 복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비읍은 B, O는 O, 그리고 기억 받침은 K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죠. 리에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먼저 리을은 R로 표기하죠. 그리고 이 예 부분은 어떻게 표기하면 되죠? 얘는 에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더 그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에 소리를 표기할 때 쓰는 이의 앞에 뭐만 붙여주시면 돼요? y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ye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쓰면 박봉례 표기 완성이죠. 자, 여러분 이번엔 이석종이란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라는 성은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I로 표기를 해야 하지만 I로 표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뭘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LEE, 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시옷은 S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어는 EO로 표기하죠. 그리고 기억 받침은 K로 표기합니다. 종은 지읒은 J, 그리고 O는 O로 표기하죠. 다음 이응 받침은 NG로 표기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죠. 다음 김명화라는 이름은 어떻게 표기하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김은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GIM이라고 쓰지만 관행적으로는 보통 KIM으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KIM, 김. 다음 명은 먼저 미음은 M으로 표기하죠. 그리고 모음 부분이 여인데요. 여는 이 어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오의 앞에 뭐만 붙여주시면 되죠? 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가 됐고요. 이응 받침은 NG이죠. 그럼 명 완성입니다. 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히읗은 H로 표기하죠. 그리고 와는 이 아 소리 앞에 우 소리를 더한 거잖아요. 우아 빠르게 하면 와이죠. 그러니까 A 앞에 W를 붙여서 WA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2개 더 볼게요. 최영희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최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치읓은 CH로 표기하고 그리고 이 외 부분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OE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CHOE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CHOI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영은 어떻게 쓰면 되죠?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여는 이 소리 나는 이 오에 짝대기를 붙인 거니까 앞에 y를 붙여서 y
Y-E-O 이렇게 표기하면 되죠. 그리고 이응 받침은 NG이니까 Y-E-O-N-G가 됩니다. 그런데 0을 표기할 때에는 Y-O-U-N-G라는 관행적인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외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이 철자보다는 Y-O-U-N-G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he 역시 로마자 표기법상으로는 히읗은 H로 표기하고 그리고 의는 UI로 표기하죠. 그래서 HUI라고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읽기의 편의를 위해서 HUI가 아니라 HEE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셔도 되고 혹은 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을 따르셔도 됩니다. 그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름 써보고 퀴즈 보러 갈게요. 박성자. 어떻게 쓰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박이라는 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BAK 이지만 보통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ARK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Park. 성은 시옷은 S로 표기하고 그리고 어는 로마자 표기법으로 EO로 표기하죠. 그리고 이응 받침은 NG입니다. 자는 지읒은 J로 표기하고 아는 A로 표기하니까 JA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성을 쓸 때에는요. 로마자 표기법상으로 SEONG라고 쓰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SUNG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원어민이 이걸 읽을 때에는 SUNG가 좀 더 편안하게 읽힐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던 혹은 관행적인 표기로 쓰던 그것은 본인의 이름 표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이름과 전혀 다르게 읽히는 표기로 쓰시는 것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름을 영어로 쓰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내드릴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CH가 쉬 소리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 CH가 쉬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그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에서 온 경우 CH가 다른 소리인 취 소리나 크 소리가 아니라 쉬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퀴즈로 내드린 단어는 미국의 지역 이름인데요. 이 지역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인 탐험가들이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언어였는데 그것을 프랑스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H는 쉬 소리가 나고요. 자, 그리고 이 I는 이 소리 나죠. CH의 쉬 소리와 I의 이 소리 연결되면 쉬라고 발음이 되고요. 다음 여기서 이 부분은 C가 키읔 소리 나고 A가 아 소리 나죠. G는 기역 소리, 그 다음에 끝에 O는 O 소리 나서 연결하면 시카고가 됩니다. 시카고. 하지만 한국식으로는 이것을 표기할 때 시카고가 아니라 보통 시카고 이렇게 표기하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함 혹은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영어로 써주셔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댓글에 영어로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